누가 그곳에 무언가가 살고 있다고 상상했을까요? 플루토의 놀라운 사진은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연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플루토 표면에서 발생하는 삐죽삐죽한 충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제로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플루토 표면 아래에 우리가 가장 놀라운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얼음과 질소로 이루어진 이 행성에서 태양계 전체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플루토 사진은 뉴 호라이즌스 우주 탐사선에서 촬영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이후 이 독특한 우주 임무는 외소 행성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무 전에는 행성의 실제 사진이 단 한 장도 없었다고 상상할 수 있나요? 미친 소리 같지만 사실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찍은 흐릿한 이미지만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진이 있었고 플루토를 포함한 9개의 행성이 있는 교과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들은 항상 행성의 예술적 표현이었지 실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슈퍼망원경으로 수천 또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고향 행성에서 명왕성을 관찰할 수 없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망원경조차도 아주 멀리 떨어진 별에서 빛을 모아 엄청난 양의 빛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왕성 자체는 빛을 내지 않으며 태양계에서 햇빛이 극히 부족한 지역에 존재합니다. 물론 행성은 별빛을 반사할 수 있으므로 우주의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저 탐사선이 태양계를 벗어났을 때 찍은 이 사진에서 우리 지구는 작고 밝은 파란색 점으로 보입니다. 이 사진은 탐사선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찍은 것으로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명왕성을 흘깃 보면 태양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게다가 완전히 어두운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 호라이전즈는 어떻게 태양계의 가장 어두운 구석 중 하나에 있는 행성을 이렇게 선명하고 자세하게 촬영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정도만 밝힐 수 있습니다. 뉴 호라이전즈가 처음으로 명왕성의 모든 영광을 포착했을 때 밝은 빛이나 인공광원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탐사선은 매우 민감한 카메라 시스템과 특수기기를 사용하여 약한 햇빛 조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리에서 명왕성을 촬영했습니다. LORRI라고 불리는 주 카메라는 고해상도 망원경 역할을 하고 렐프는 컬러 카메라와 적외선 분광기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두 카메라는 매우 희미한 햇빛을 활용하여 자세한 사진과 데이터를 포착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인공광원은 우주에서 전체 행성을 비추기에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기의 높은 감도와 엄청나게 긴 노출 시간 덕분에 명왕성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연구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이는 그들이 명왕성을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허블 이미지는 이전에 색상 변화의 초기 징후를 보였지만 색상 스펙트럼은 더 노랗고 주황색이었습니다. 명왕성이 황토색과 함께 풍부한 붉은색과 흰색으로 보였고 표면이 이렇게 다양했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과학계는 명왕성에 대한 또 다른 큰 관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명왕성은 살아있습니다. 명왕성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 호라이즌스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는 명왕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첫 번째 실제 사실 이전에는 이 행성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자들은 태양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취약하고 어두워서 생명이 없고 척박한 암석 행성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명왕성은 2006년 국제우주론자 및 행성연구자 총회에서 진정한 행성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그 이후로 명왕성은 하우메아와 마케마케와 같은 몇몇 다른 행성과 함께 외소 행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카이퍼 벨트에 있는 이 많은 행성은 또한 지루하고 죽은 바위 덩어리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시작을 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계의 뉴 호라이전즈 사진 이후로 명왕성은 심장을 가진 행성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로 명왕성은 더 많은 친구를 얻었습니다. 명왕성이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후 수많은 아이들이 나사와 같은 조직에 편지를 써서 명왕성은 행성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말 고무적으로 들립니다.
2015년까지 아무도 이 행성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성이 얼마나 많은 연민을 얻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명왕성의 심장은 공식적으로 톰보레지오, 탐보리지오 라고 불리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서쪽 부분은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원인 스푸트니크 플라니시아, 스퍼트닉 플래니셔입니다. 뉴 허라이전즈는 이 지역의 얇은 대기를 측정했는데 이는 지질 활동을 시사합니다. 이 평원은 고르지 않은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면 동쪽 부분은 다양한 지형을 가진 오래되고 복잡한 지형으로 구성된 더 어둡고 무거운 구덩이 표면이 특징입니다. 명왕성의 심장 전체가 대기와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이 햇빛을 다르게 흡수하고 반사하여 대기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뉴 허라이전즈는 명왕성에 눈이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벌집 구조를 보여주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명왕성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표면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푸트니크 플라니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다각형 디자인을 발견한 것의 진정한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면서야 분명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플루토의 어떤 과정이 이 흥미로운 비늘 모양의 벌집의 형성에 기여했는지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더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디자인은 천체 지질학자들에게 이상하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사한 형성은 지구에서도 대류력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는 플루토가 여전히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이고 내부적으로 역동적이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다각형의 모서리 길이는 다양하여 표면 아래에 고유한 대류 주기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승화와 결합된 내부 열은 일종의 얼음 물질 분포를 보장한다고 믿어집니다. 따뜻한 물질은 상승하여 표면에서 식은 다음 다시 가라앉아 표면이 동적으로 재생됩니다. 이러한 주기는 이 지역의 전반적인 에너지를 설명하고 명왕성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행성 내부에 열이 있다면 얼음 껍질 아래의 바다에 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형의 형성과 배열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생명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역동적이고 복잡한 지질학적 순환을 보여줍니다. 명왕성과 같이 차갑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천체의 이러한 역동적인 지질학적 순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천체가 열을 저장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합니다. 카이퍼 벨트의 다른 외소 행성도 흥미로운 표면 특징과 역동적인 지질학적 과정의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과학계에 있어서 이것은 기적에 못지않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 허라이전즈가 명왕성에서 훨씬 더 많은 살아있는 풍경을 발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해상도 이미징은 수많은 분화구의 내벽에 있는 층을 포함하여 명왕성이 거칠고 얼음이 덮인 분화구가 있는 평야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를 보여줍니다. 풍경은 마치 무언가가 방금 걸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바위가 신선한 눈 덮인 곳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크기를 살펴보면 크레이터가 얼마나 거대한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뉴 허라이전즈는 가장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불과만 6,000km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탐사선은 외소 행성에서 12,550km까지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의 해상도는 픽셀당 77에서 85m로 축구장만큼 큰 지형을 표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각형 구조가 있는 사진에는 놀라운 산도 보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에 사는 지구처럼 바위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거대한 얼음 블록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특히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는 균열된 가장자리가 얼음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뉴 허라이전즈는 2015년 7월에 더욱 놀라운 사진을 찍는 동안 이 근접 접근을 완료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가 너무 방대해서 탐사선은 가장 중요한 이미지의 일부만 지구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나중에 전송하기 위해 탐사선에 저장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가 다시 명왕성을 벗어났을 때만 탐사선은 자유 관측 기간을 활용하여 정보를 지구로 다시 보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하면 몇 달이 걸렸고 이 초근접 접근 중에 수집된 마지막 조각이 지구의 임무팀에 도달한 것은 2016년 8월이 되어서야 사실상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진은 명왕성의 얼음 붕괴와 단층이 어떻게 거칠고 지상의 무인 지리처럼 보이는 장면을 형성했는지 보여줍니다.
지구의 무인지리에는 예를 들어 사막, 소금 평원, 북극과 남극의 얼음 사막이 있지만 버려지고 착취된 광산 장면과 같은 인공적인 설계도 있습니다. 이 대비 강화 사진은 명왕성 북쪽에 얼어붙은 협곡을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L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실 L은 L 천문대의 조직자였으며 명왕성을 발견한 것은 퍼실 L 덕분입니다. 사실 개척자는 우주 전문가 클라이드 톰보였습니다. 명왕성의 북극은 왼쪽 위에서 약간 비스듬히 보입니다. 넓은 틈의 희미한 바닥은 이미지에서 다소 파랗게 보이고 남쪽으로 올라갑니다. 높은 고도는 특정 톤 때문에 황색으로 보입니다. 채널링하기에는 다소 파랗고 색상 차이만으로 움푹 들어간 곳을 통해 과학자들은 장면의 고도와 깊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유한 원격 계획을 고려합니다. 질소 얼음 외에도 뉴 허라이전즈에서 측정한 결과 이 북부 지역에 메탄 얼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왕성의 물 얼음은 아마도 다소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 희미한 전시는 태양에서 멀어진 행성의 측면을 보여줍니다. 뉴 허라이전즈는 약 49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 앞에서 명왕성을 촬영하여 빛나는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빛은 흐린 대기의 복잡한 층을 드러냅니다. 행성 과학자들은 명왕성에 기상주기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공기 중에는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는 매우 낮은 온도로 인해 명왕성에서 다소 얼어붙어 있으며 태양 복사에 의해 따뜻해지면 대기로 방출되어 매우 강력한 환경과 계절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지구와 달리 물은 날씨 주기의 주요 구성 요소이지만 명왕성에서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가 고체, 액체, 기체 상태에서 유사한 순환 과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매를 클릭하세요. 곧 훨씬 더 주목할 만한 녹음이 나올 것입니다.